예, 조기 대선 전국이 열렸고 각 당이 분주하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세 분과 함께 대선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세 분이 들어오니까 옷 색깔도 세 분이 다 다르고 뭔가 화면이 꽉 찬 느낌,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하민경 대변인은 오늘 원래 외모가 출중하시면 오늘 풀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오늘 일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자 대선 이제 경선 1차 비전 대회 제가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아, 사회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메를 하고 왔죠. 예, 오늘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다음 주 22일인가요? 그때 아마 최종 1차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저희가. 있으니까. 네, 내일이랑 그 다음 날 양일간 저희가 A조, B조 나눠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한 뒤에 그 한 날 화요일 그 당일에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빡빡하죠, 일정이. 그렇군요. 네. 뭐 이번이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4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강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민경 대변인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4강에 올라갈까?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바깥에서 다른 정당의 어떤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세 분은 굳은 자잖아요.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나경원 두 분 중에서 누가 이제 4강에 올라갈지, 누가 예선 탈락, 예탈을 할지 이제 잠깐 궁금한데요. 지금 100% 국민 여론조사니까는. 근데 오늘 최근 나온 거 보면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이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잠옷 궁금하네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궁금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올라갈지 지금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워낙 극우 쪽에 많이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그냥 감히 예측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힘 지지층에서 나온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또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뒤에서 좀 받는지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뉴스에서도 한번 다뤄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라든지 햄버거 먹는 회동을 한 이후를 보면 아마 이 두 분은 처음에 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굳이 이 안에서 4명을 꼽는다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될 것 같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고 제가 함 대변인님한테 여쭤볼게요.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에서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 여론에서는 김문수 19.3, 한동훈 14.0, 홍준표 10.6, 나경원 7.7, 안철수 7.4.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비슷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34.1, 한동훈 21.6, 홍준표 14.5, 나경원 13.3, 안철수 5.8.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언급하는 모든 선거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함 대변인님께서는 좀 이게 아무래도 당내 상황이니까 조금 쉽지는 않으실 텐데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개인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제가 비전 발표를 보고 왔는데 각 후보들의 비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목소리가 다 다르고요. 또 정말 다
지지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내일과 모레 있을 저희가 A조, B조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토론회에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언급해 주셨던 분들이 A조, B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님 네. A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후보님 B조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 주제도 저희가 있지만 이제 개별 주제로도 이제 저희가 사회 통합이라든지 청년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마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토론회를 좀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국민 100% 여론조사잖아요. 그래서 누가 4등에 들어갈지 네, 4명 중에 누가 들어갈지 정말 저도 알 수가 없다. 이건 대변인으로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언론 보도 하나를 소개 지금 비전 대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노컷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당 얘기하자 했지만은 국힘 비전 대회 반 이재명 일색. 그래서 황 의원 이제 선관위원장이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모든 후보가 다 이재명 비판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집권 시에 괴물 정권이 탄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대선은 전망적인 투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과거 회고적인 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 전 대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윤석열이 소환되고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반 이재명을 외칠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부각이 되는 어떤 패러독스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더 디플로맷이라는 그 굉장히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하는 그런 전문 잡지에서도 또 그 점을 지적했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반 이재명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4위 경쟁에서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든 그 4강에 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눈물겨운 노력을. 그래서 그저께는 드럼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에 가서 시진핑 자료관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간첩이 6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인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고 이렇게 굉장히 극우를 클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는 1차에서는 국민 100% 여론조사니까는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이제 그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민경 후보는 좀 오늘 사회도 보셨잖아요. 어쨌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비전 대회에서 반 이재명이 좀 집중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박경미 대변인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재명을 얘기하면 반회고적이다라고 과거 회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였으면 좋겠지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하셔요. 네, 당연히 국민들이 하시죠. 그러나 그럼 가만히 있는 거는 당연히 정당의 역할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중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경원 대표가 거잖아요. 또 나경원 이제 후보도 얘기를 하는 점은 지금은 체제 전쟁이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위험하다.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또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간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징역형의 이제 중범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첩을 얘기하면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상 잘못됐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한 게 나경원 후보가 오늘 이제 발언한 내용입니다. 예. 철진한 색깔로는 그렇고요. 저기 예. 나경원 후보는 저희 국회 빠루 재판이나 지금 6년째 이렇게 끌지 말고 잘 받으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때 이제 공수처 국회 관련했던 선진화법.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미정 대변인한테도 발언 기회 네. 드려야 되니까 너무 두 분이 독점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도 강 이제 대변인님.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예.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치르고 있는 압도적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뭔가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하나씩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요. 예. 그러면 이건 사실은 조금 흑색 선전이었어라는 심리적 안도감과 함께 맞아 우리가 지지했던 대표가 사실 그럴 리 없었어라는 어떤 결속력 다지는 역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왜 속담 중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국힘에서 경선 치르는 후보들이 컷오프 3명 됐지만 굉장히 많죠. 그리고 A조, B조로 나눠서 흥행에 성공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경선을 치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메시지가 어떤 건지 그 경선은 어떤 식으로 치러질 거며 거기서 담고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의미가 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슈화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선을 하나의 레이스로만 보면 이게 국민들이나 당원들 혹은 지지자들한테 어필되는 부분은 예. 조금 반감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골고루 제가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하지만 하시고 저는 말씀 근데 있으면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 나오신 줄 예. 알았어요. 예. 뭐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또 야권과 지금 이제 여야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구 여권과 야권이 조금 이제 혼재돼 있다 보니까 하민경 대변인께도 최대한 제가 또 발언 기회 네. 드리겠고요. 요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거리두기. 요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뭐 과거에 이제 뭐 이틀 전이었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나경원 후보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경선에 끌어들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도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나경원 후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조국 당의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혁신당입니다. 네, 조국 예. 혁신당에서 이제 대변인 저희도 국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네, 조국당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저희가 경선을 치르는 게 흥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11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고 3분이 이제 서류에서 저희가 이제 탈락하셨죠. 그래서 8명의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예. 이 부분이 흥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각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이 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거면 이게 경선에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주당이랑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네. 지금 윤석열 거리두기 약간 관저에 있을 때하고 지금 파면된 다음에 사저로 나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탄 집회를 나가고 예. 한남동 관저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윤심을 받은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선긋기하고 이제 절연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서운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참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은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선을 해야 하니 극우 쪽으로 가서 그쪽에 막 구해야 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고 그런데 또 중원이 비어 있으니 또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면서 중원 쪽으로 좀 나오는 제스처도 취해야 되고 예. 그러니 참 극한 직업이겠다. 이제 보통은 경선 때는 좀 오른쪽으로 확 갔다가 이제 본선 때 중도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워낙 짧은 기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아주 매몰차게 메시지를 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또 선긋기는 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게임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좀 표정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 한마디 한마디 하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거는 민주당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흐뭇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규현 판사의 큰 그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하고 이제 검찰이 항고도 안 하는 그런 합작으로 윤석열이 이제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 이기고 돌아왔다. 또 뭐 5년이나 3년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망언들을 해대니까 뭐 일부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합리적인 중도층은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혹시 어둠의 민주당원이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정 대변인은 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8강, 4강 그래서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두 명이 올라가는데 이 와중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조치라든지 아니면 완벽한 뭐 거리두기 이런 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완벽한 거리두기 전략을 지금 외부로 돌려서 쓰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외부로 돌린다는 게 무슨 왜냐하면 말씀이십니까?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했던 의원이죠. 그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의원 50명의 그 지지를 받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어주자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는 아까 나경원 의원 말했던 것처럼 윤심팔이 금지령 내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윤 정권의 혼란은 그가 져야 된다라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되 오해는 말아달라. 이런 약간 어중간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윤석열과의 단절은 못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윤심 자체가 내부든 외부든 리스크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윤심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은 못 내니 외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듯한 그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한덕수 지금 현 대행 쪽으로 조금 표를 나눠서 이렇게 양쪽 전략을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가 조금 갑자기 또 불거진 거가 어제 있었죠. 윤 어게인 신당 창당설이 갑자기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부글부글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만에 사실은 이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을 불렀다가 4시간 만에 이제 창당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밈도 있더라고요. 4시간짜리 창당이 어딨냐. 경고용 창당이었다. 뭐 이런 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이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저희가 전략을 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배희철 변호사인가요? 이제 세월호 이제 변호를 했던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을 모아서 저도 정확하게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자들을 이제 보도방인가요? 뭐 이렇게 공보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았다가 이렇게 뭐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류하겠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정확하게는 있는데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냐라고 하니까 그 방을 폭파했고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번호를 1203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게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뭐 부글부글했다,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다 의견들이 있겠죠. 각자의 의견대로 이거는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있는 그런 분들이 만든 모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서 배희철 변호사가 얘기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3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3번 이상을 만나야 되겠죠. 저도 변호사잖아요. 저희가 변호를 할 때 3번 만나서 변호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번 만났다라고 하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그런 의견을 준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지는 거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이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받아서 좀 얘기하기 참 좋은 거리를 만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의철 변호사가 이제 3번을 만났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 이런 말을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전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근데 변호인으로서 만난 건지 아니면은 별도로 만난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예. 변호인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변호를 받으면 변호 내용을 사실 얘기하기에도 진짜 짧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청년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오해와 곡해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변호를 하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과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에서 얘기했을 거다.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그 40대 변호사 5명 그중에 이제 배우철 변호사도 네. 있고 김계리 변호사도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자가 발전한 측면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보도에서 그렇게 5명 변호사들이 했다. 이런 예. 얘기를 봐서요. 예,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오늘자 SBS 보도에 따르면 예. 그 4월 4일에 파면된 직후에 만찬 장소에서 변호인들이 함께 모인 상황에 변호인 몇 분이 우리 창당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측근이 듣고 그거는 얘기를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박 기사가 없는데요. 네. 그게 반박 기사가 아니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배이철 변호사도 얘기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들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해나 곡해나 이런 부분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마 그 문구를 보시면 말한 그 워딩 자체를 보셔도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창당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당원으로 된다라는 건 아닌 거는 확실하고 다만 얼마나 이제 여기에 동의를 했는지는 약간 이제 모호한 영역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전한길 씨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전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들이 단합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 힘을 합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대신 전했거든요. 이 좀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박경미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오픈 채팅방 만들 때 비번이 1203. 예, 12월 3일.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계엄으로부터 계몽당했다는 김계리 변호사의 말처럼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1203. 저는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비번으로 내건 거를 보면서 정말 계엄 살인의 추억처럼 계엄의 추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윤심이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신당은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위헌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유린하고 어떤 국민들한테 이렇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내란 범죄자의 어떤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이제 3명, 이재명 대표 그리고 네.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3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먼저 함 대변인님한테 조금 민주당 경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해보나 마나죠. 나머지 분들 도대체 왜 나오셨나?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왜 나오셨는지 정말로 당권을 생각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저희가 여론조사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90몇 % 이상 이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들러리다. 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그 나머지 2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비명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7명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다고 또 추대형식이 되는 건 또 싫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2분은 어떤 결심으로 나온 건가. 정말 경선을 끝까지 뛰려고 나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후보는 중간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왜 나오셨을까? 네,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무슨 IDD, ARS 조사인데요. 전체 여론을 보면은 이재명 52.2, 김동연 11.7, 김경수 3.7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은 이재명 93.7, 김동연 1.4, 김경수 1.6.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50대 50이잖아요. 권리당원 50에 이제 전체 50 하면은 요 중간 어디쯤에 이제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네. 득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뭐 왜 나오셨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게 확실하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혹은 당권을 위해서 경력 쌓기용으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저희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는 그런지는 않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김두관 후보가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래서 혹시 뭐 제3지대에서 뭐 무소속으로 이런 가능성을 살짝 남겨뒀었는데 대선 불출마하고 민주당 돕겠다고 오늘 몇 시간 전에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당원 88조에 보면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 중에서 선택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 경선을 해오다가 국민 참여 경선을 한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리 당원이 2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70만이었는데 지금 114만에 이르러서 그 당원들의 수가 그만큼 급증을 했고 또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그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꾸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이제 TV 토론 횟수가 이번에 2번밖에 없어서 네. 짧은 일정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2017년에도 탄핵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11번 했거든요. 같은 60일인데 어떻게 2번과 11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너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조금 이게 경선을 조금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데요. 조금 더 그런 정책 대결을 보여주는 토론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하고 이제 동일하게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더 그 일정이 타이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조기 대선이었지만, 그때는 12월에 할 선거를 5월에 하는 7개월, 반년 정도 당겨진 건데 이번에는 이제 2년 가까이 당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약을 준비하는 단위라든지 다른 후보들의 준비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도 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약식으로 치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후보를 안 냈어요, 이번에. 네, 대선 맞습니다. 후보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제 민주 세력 여기에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뭘 할지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하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략 저희 당과 민주당 원탁회의에서 그 토론의 그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주제가 될 수 있겠고 그 토론 중에 실현이 안 된 것뿐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을 조금 바꿔서 했지만 그것도 만약 아니라면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는 지금 오늘까지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정권 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대선 후보를 꼭 안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좀 제가 거칠게 얘기하면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가 비슷하긴 하죠. 예. 이제 지지자 혹은 당원분들이 보시기에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쪽이 내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처음 입당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낸다면 나중에는 결국 막판에는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단일화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후보를 안 내고 돕는 게 어때?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또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당원들의 이제 마음을 물었을 때 내지 말고 처음부터 야권 단일 후보를 밀자. 그게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의 그 생각을 했을 때와 같은 기조 아니야? 라고 해서 처음하고 똑같이 가는 방향입니다.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선 전체 이제 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덕수 출마론, 한덕수 총리 대망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히 성일종 의원, 박수영 의원 등등을 해가지고 한 의원들 50여 명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되게 다들 의아해하고 조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지금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으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아니지만 정해진 것이라고 사실 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외교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뭐 관세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 친북 친중 진짜 쎄쎄 이런 발언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외교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를 포함한 이제 의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행으로서 역할을 되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고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한덕수 총리께서는 지금 그렇죠.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항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일단은 한덕수 지금 현 대행은 선거를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뭐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걸 가지고 가서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외교에 조금 나 자신 있고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왜 자꾸 어필하지? 왜 홍보에 활용하지? 그리고 트럼프가 아름다운 얘기를 했다. 영어 잘한다라는 그걸 왜 하지? 그리고 트럼프가 왜 한덕수에게 대선 출마할 거야라는 걸 왜 물어봤지? 그럼 그 물어본 걸 누가 전한 거지?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 나온 게 한덕수 출마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MBN에서 또 단독으로 출마한다고 했던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낸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하루 3시간 사이에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면 일이죠. 구체적으로 이재명을 더 격파하기 위한 목적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출마거든요. 그러면 A 명제, B 명제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관세 전쟁이 있어서 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통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요. 통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통화를 하면 그 통화에서 만약에 비밀이 되면 비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 굳이 왜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한테
대선 출마할 거야? 이 얘기를 왜 언급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또 말씀을 더 하나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 그죠. 이제 대통령이랑 통화를 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걸 이렇게 크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냥 다 생각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호기심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어떨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사화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참 저는 놀랍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가 이제 또 박경미 대변인한테도 마이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덕수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본 거가 어떻게 기사화가 되게 왜 중앙일보가 일면에 썼느냐 이거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미정 대변인님은 의심하시는 거고 그냥 스몰 토크였다면 언급할 필요 없죠. 함 대변인께서는 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에 이제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박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면 땡큐지. 약간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아니요, 뭐 그렇게 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자체적인 적통 후보를 내지 못하고 이제 외부 수혈 윤석열이라는 그런 용병을 데리고 와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한덕수 대망론으로 가는 거는 정말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나온다면은 이제 전격적인 단일화 이런 거를 해서 결국 내란 텐트를 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것 같고요. 내심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났고 이회창 대세론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게요. 정몽준 후보랑 노무현 후보는 지지층이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증폭 효과가 크게 파괴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랑 만약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뭐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 되거는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제살 깎아 먹기고요. 요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이제 한덕수 후보를 그 여론조사에 넣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뭐 주미대사를 했고 뭐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통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국의 인맥이 풍부하다면은 민감국가 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이제 그걸 밝혀줬죠. 세 달 후에.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좀 미국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좀 막아보지. 결국 거기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통인가 뭐 통상 전문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상목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을 보냄으로써 좀 관세 협상을 서두르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알래스카 LNG 같은 거 64조 이거 퍼주면서 혹은 다른 거 다 내주면서 관세에서 뭐 한 1, 2%라도 줄였다고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권을 가는 그런 레버리지로 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리가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일단 민간 국가로 지정된 거가 올해 1월 중순 정도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상태였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셨다고요?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최근에 그 탄핵 청문회에서 이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의 결정권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뭐. 반론하시고 이미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덕수 총리께서 뭐 출마를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뭐 지금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이게 5월 4일까지 꼭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란이 좀 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정말
내란 수계랑 내란 대행인데요. 참, 참 그걸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에서 3년 동안 행정부를 책임졌던 분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새 후보가 공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딱히 뭔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조금 그거를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찬성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실현 가능한 걸 낸 건가 정말로 하겠다라는 걸 낸 건가 이렇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말 내일 말 다른데 충청의 표를 잡기 위한 또 그런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게 진짜 입장이 맞는 건가 이런 확인이 조금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인 좀 해주시죠. 그러면 확인이 궁금하다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뭐가 있었죠? 최근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죠. 들어보세요. 뭐 반도체 저희 52시간 그것 가장 극예로 52시간 그것도 예외 조항 두자고 했다가 민주노총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꿨잖아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명시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라고. 요체는 그게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대변인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극한 직업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세종 이전 세종 이전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그 추진을 했었던 거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꿈이시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을 계속 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생각되는 게 당장 그 대통령실을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끝까지 계시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6월 4일부터는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정말 내란의 본산이고 상징적인 곳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청와대 근무를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정권에서 했었기 때문에.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그래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단 궁극적으로도 그렇고 임시로라도 청와대에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참모진들이 일했던 여민 1, 2, 3과는 계속 공개를 안 했고 예. 거기 워낙 낡은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후에도 이제 청와대가 녹지원이 그리워서 꽤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그냥 거기를 복구해서 알겠습니다. 전산망 같은 거를 좀 잘 깔아서 가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조국혁신당은 요거에 대해서 뭐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후보를 안 낼까. 근데 입장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세종으로 옮기는 거나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나. 우선은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그리고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관습헌법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한번 실행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뭐 헌법 안에 들어있고 예전에 간통죄도 들어있다가 또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주장보다는 시대에 맞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같은 경우도 분리가 돼 있으니까 세종하고 뭐 여의도, 국회 아니면 대검 왔다 갔다 하는데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업무상.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정부 안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 이 세 분하고 얘기하니까 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씩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 되어야 된다. 각자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함 대변인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통령을 뽑는다면 저는 그래도 이런 대통령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어서요. 정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떤? 저는 전과가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된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이 되면 내 재판 중단된다. 이렇게 공연히 말하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과 없는 대통령을 바란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박경미 대변인님. 예.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는 그런 선거여야 되고요. 또 민주헌정 수호를 하는 그런 심판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헌정 수호. 네. 알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아픈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 그래서 검찰 리스크 를 전과 사범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내놓은 분들을 보면 범죄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관련하여 일단 안도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에서는 지금 명태균 리스트 아니면 다른 어떤 리스트들을 다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나라고 조금 문제 제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뭐가 됐든 윤석열 정권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렇게 탄핵되고 이렇게 조기 종식된 거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많은 교훈을 또 얻어서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하민경, 박경미, 강미정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